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매빅4 프로가 출시된다는 이 시점에 매빅3 프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매빅3 프로를 사야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지 아니야, 어차피 주간 촬영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매빅2도 괜찮아,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매빅2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구매를 하였고요. 처음 테스트샷을 찍고 확인을 하고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이유는 매빅3 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있는 이 모니터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LCD 모니터였기 때문에 선해도나 색감이 OLED로 보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빅3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매빅3를 구매하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컬러 그레이딩이나 노출의 보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구매를 하기 전에 긴 시간 유튜브를 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6개월, 1년 전 아니면 2년 전에 리뷰를 했던 내용이고, 우리나라 유튜버 분들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리뷰가 극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는 많은 분들보다 부족함은 있지만 혹시나 저처럼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컬러 그레이딩, 노출 보정 이런 부분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겠고요. 재원이나 스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였기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그레이딩과 노출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상당히 잘 먹습니다. 안부나 명부의 노출 보정도 상당히 잘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걱정했던 노이즈 같은 부분도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에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촬영이 된다는 건 매우 흡족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화소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본 색감의 녹화와 디로그의 색감의 녹화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솔직히 기본 색감의 촬영은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업 촬영을 하시거나 취미 촬영을 하셔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부터 상황에 따라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게 현실적인 촬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보정을 하면서 노이즈가 올라오는 걸 조심한 부분이 있었고요. 노출의 보정이라든지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만족할 만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5.1K 10비트 디로그 촬영이 됩니다. 과연 드론을 센서로 촬영을 했을 때 디로그가 어느 정도의 보정의 관용도를 보여주고 색을 잘 먹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적인 유튜브들의 영상을 봤을 때 컬러 그레이딩이나 보정의 관용도는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제 실력이죠. 제가 컬러 그레이딩과 노출에 대한 보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막상 구매를 하고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노출에 대한 보정을 했을 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촬영에 드론샷을 추가할 때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매빅3 프로보다 윗등급인 인스파이어나 기타 등등의 드론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매빅3 프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 높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방위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줄었습니다. 매빅2를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장애물들에 대한 긴장과 조심을 하면서 드론을 날렸는데, 매빅3 프로를 사용하면서 나무 사이나 기타 등등 장애물들이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도 전선이나 잣나무 가지들은 인식을 못하지만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 S3에 대한 리뷰가 나오고 팀킬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둘 중에 고민을 했지만 역시 그분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왼손은 짐벌을 상하로 조정하고 오른손은 3배까지 줌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빙을 하면서 줌을 했을 때 이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매우 뛰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전에 드론을 쓰던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줌이 됐을 때 주변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구간을 왕복을 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줌을 하면서 무빙을 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나뭇가지들이 갑자기 보이면 깜짝깜짝 놀라서 드론을 멈추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많은 연습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기능 자체는 정말 혼자서 드론을 조정하는데 줌, 짐벌의 상하 조정, 드론의 상하, 좌우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종기를 RC 프로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풀 HD로 녹화가 됩니다. 물론 제가 녹화된 화면을 얼마나 리뷰에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리뷰를 많이 하시거나 기타 등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망원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망원은 아쉬운 게 아니고 안 좋습니다. 하지만 23mm 기본 화각에서 3배 줌까지는 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가 넘어가는 망원은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그 값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ND64까지만 나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2.8의 조리개를 주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농도가 높은 ND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ND 1000까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드론을 촬영할 때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게 촬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ND가 64까지밖에 없다는 건 많이 아쉬웠고요. 주간에 해가 쨍쨍할 때는 ND64를 끼웠지만 조리개를 10일까지 조여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노출에 대한 조정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물론 디록으로 촬영을 하고 수동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값들을 다 입력을 해주고 촬영을 해야 되지만, 드론은 삼각대를 고정을 해서 멈춰서 찍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라도 오토로 된다면 참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한 바퀴 선회를 했을 때 노출이 오버가 된 부분, 노출이 언더가 된 부분들이 생기면 끊어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노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물론 후보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ISO가 오토로 됐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SO가 디록으로 촬영했을 때 400, 800, 1600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간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ISO를 400에서 그 밑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몇 가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웃포커싱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드론입니다. 높이 떠서 멀리 있는 물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2.8의 조리개를 이용하고 망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아웃포커싱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론이 최대한 앞으로 가고 뒤쪽에 배경이 있다면 그때는 아웃포커싱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드론은 드론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줌 같은 기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화질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망원을 이용한 아웃포커싱 촬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퀵샷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샷들을 모아서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로그가 아닌 일반으로 촬영이 되고요. 색감이나 노출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매빅3 프로 정도의 드론을 촬영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모든 걸 수동으로 촬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고론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빅4 프로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매빅3 프로를 구매를 하고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좀 더 빨리 구매를 했다면 좀 더 좋은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매빅 에어2의 영상과 비교를 한다면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혹시나 저처럼 매빅3 프로 지금 사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한 매빅3 프로를 구매했을 때 색은 잘 먹는지, 노출에 대한 보정은 어느 정도 잘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빅 프로 3를 가지고 많은 영상 그리고 색 보정 등을 해보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리뷰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고 샀고 처음 촬영하고 좀 실망도 하고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매하길 잘했다. 매빅3 프로보다 상위 기종이 많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잘 사용을 하고 제 개인 유튜브나 영상 촬영 외에도 상업 촬영에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전문가급 드론의 엔트리 라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